사람들이 고지혈증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고지혈증은 정말 핫 이슈입니다. 아주 논쟁도 많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온 그 연구 결과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굳이 오해라기까지 할 건 없고 의학 상식과 의학에 대한 논쟁은 계속 바뀝니다. 이게 맞다,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맞다고 얘기하다가 어느 날 또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해서 오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고지혈증은 현재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상지질혈증입니다. 혈액 속에 지질이 이상하게 돼 있다. 이상지질혈증이 그중에 이제 콜레스테롤도 있고 중성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LDL, HDL도 있고 지질혈증이 이상하게 된 것이 이제 이상지질혈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고지혈증보다 이상지질혈증입니다. 근데 간단히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콜레스테롤을 얘기합니다. 전통적 정설은 2000년까지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서 올라가서 심장 질환의 위험성이 커진다. 이게 거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도 지금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심장 질환 위험성이 커진다. 그래서 포화지방을 덜 먹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 이게 일반 상식입니다. 이거의 발단은 1960년에 미국 키즈 박사가 22개국에 대한 심장질환 사망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의 가설에 좀 안 맞는 건 빼고 7개국에 대한 그 결과만 가지고 선별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들 도대체 원인이 뭐냐 따져봤더니 이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높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1961년에 타임지 표지에 키즈 박사하고 사진 기사가 대문짝만 해놨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그 이후부터 수많은 자료들과 TV 광고에 뉴스에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 이게 엉켜가지고 콜레스테롤 기준을 계속 낮았습니다. 60년 초반에 300이었습니다. 300이 250, 200 현재 200 언더로 가고 LDL은 100 이하로 가야 된다. 고혈압도 마찬가지. 지금 고지혈은 이거고 고혈압도 수축기 혈압. 수축기 혈압이 160이었는데 이게 140, 130, 현재 120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고지혈 환자, 고혈압 환자는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아니 수치가 내려가면 당연히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약이 폭발적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약 1번, 2번이 고지혈 약과 고혈압 약입니다. 그 약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 그거보다 좋은 제약회사의 행운은 없습니다. 약이 필요할 때는 먹어야 되죠. 하지만 약의 부작용을 일단은 알자. 뇌와 세포와 신경과 성호르몬의 부작용을 끼칩니다. 이것은 다시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00년까지 상식적으로 돼 있던 내용이 2010년 이후에 반박과 재해석이 계속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키즈 박사 연구 결과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 왜 22개국에서 7개국 나머지는 왜 안 하느냐. 심장질환 환자를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돌아가셨다. 이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연결이 안 된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포화지방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거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연구 결과의 주조는 포화지방과 심장병 사망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약하다. 심장질환의 주 원인은 콜레스테롤이냐? 그것보다는 콜레스테롤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과도한 당질, 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인슐린 저항 이런 것들이 심장질환의 더 주 원인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심장질환 환자 돌아가신
상태를 혈류를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화재 현장에 불이 나서 화재 현장에 가봤더니 소방자동차가 잔뜩 왔다. 야, 이 소방자동차가 화재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다. 콜레스테롤은 뭐냐 하면은 콜레스테롤의 작용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조직의 구성 주요 원료가 되지만 또 하나는 세포의 손상을 치료하는 데 콜레스테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늘어났다는 것은 몸의 세포의 어딘가가 손상이 많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연구 결과의 주류가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뭐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의학 상식이라는 건 항상 고정된 건 없습니다. 항상 수정 보완되고 연구가 돼서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해서 계속 진화가 진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14년도 타임지에는 버터가 표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Eat Butter. 수십 년간 전문가들 엉뚱한 일을 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연관성은 사실은 불확실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미국 영양학회에서 정식 발표를 했습니다. 먹는 콜레스테롤은 더 이상 제한 권고 대상이 아니다. 달걀 옛날에는 하나 이상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2개, 3개 먹어도 좋다. 얼마든 드십시오. 먹는 콜레스테롤. 이게 콜레스테롤은 사실 몸이 알아서 만듭니다. 간에서 85%를 만들고 먹는 음식에서는 15%가 조달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몸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줄이고 하는 것이지 먹는 거에서는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 보통 한때 그랬죠. 저 식당 가서 이제 먹을 때 야, 노른자 일로 빼고 새우 옆으로 빼고 이게 콜레스테롤 많아서 안 좋다. 그러던 겁니다, 이게. 그것이 지금은 괜찮습니다. 드세요. 사실 계란 노른자와 새우는 아주 좋은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핵심 논쟁, 그리고 최근 연구의 정설을 다 정리하고 딱 2가지를 얘기할 때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콜레스테롤이라기보다는 정제탄수화물, 높은 당질, 초가공식품,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 때문에 더 심각한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 이게 스타틴 계열인데 파이자에서 나온 리피토가 이제 가장 높은 브랜드고 이 스타틴 약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적극 권장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고위험군, 콜레스테롤이 많은 고위험군 환자 외에는 조금 염려가 된다. 최근의 연구의 정설입니다. 또 하나는 왜 나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이 필요할까? 이것은 고령층에서 과도하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원인은 몸속에 염증과 손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손상과 소멸은 복구와 재생이 필요하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사용되는데 우리 몸의 생명의 기본 단위가 세포죠. 세포가 60조 개에서 100조 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60조 개고 미국 기준은 100조 개인데 뭐 상상 이상의 숫자죠. 워낙 작으니까. 이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생명입니다. 세포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회복과 재생 횟수가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자꾸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더 회복하고 재생하는 횟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몸이 알아서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겁니다. 고령층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도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 의학 상식은 자주 뒤집힙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되고 식사할 때 콜레스테롤 섭취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고지혈증. 약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 가능한가요? 약 먹는 것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치료라는 것이 무엇이냐? 수치를 다운시키는 거 치료냐? 아니면 원인을 잡아야 되는 게 치료냐? 수치를 낮춘다 하는 건 가능하죠. 원인을 잡아서 해결한다는 것은 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 LDL 관리는 효과적이지만 또
또 중성지방 LDL까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그대로면 약은 차츰 늘거나 평생 복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약을 드셔도 좋고 안 드셔도 좋은데 약을 먹으면서도 꼭 병행해서 이 세 가지는 하고 그래서 약을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뭐 식사는 계속 반복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에 과도한 것, 당질에 과도한 것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자연식품으로 섭취하고 생선, 채소, 견과 올리브 중심으로 하고 생활 습관에서 운동, 뭐 복잡한 운동 빼고 우선 걸음을 조금 빨리 걸어. 빠르게 걷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고지혈증이 중성지방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건데 근력 운동이 중성지방 개선에는 아주 좋습니다. 또 체중을 빼야 되고 복부 지방을 줄여야 되고 특히 내장 지방, 뱃살이 부자인 사람들은 이것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체지방만 관리할 수 있으면은 고지혈증은 확 잡힙니다. 현실적인 결론은 고위험군,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고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약은 현재는 필수입니다. 약을 먹어서 좀 조절을 하면서 지금 생활습관, 식습관을 가지고 자꾸 약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처음이나 약한 정도의 그 콜레스테롤 높임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약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한국인이 유독 고지혈증에 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특별히 그렇게까지 뭐 크게 많이 더 걸린다까지는 없지만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구식보다는 탄수화물 비율이 좀 높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이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좀 많이 쌓이고 뭐 음주야 뭐 다들 뭐 다른 나라도 다 하니까 근데 비교적 안주가 좀 뭐 고지방에 튀김이 많고 해서 이제 잦은 음주와 안주가 중성지방을 높인다.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BMI, 이거 뭐 몸무게와 키와의 그 비율 그 산정인데 비만 척도죠. 비만을 재는 BMI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복부 비만, 배가 이렇게 뚝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고지혈증의 직격입니다. 그 다음에는 체질적으로 동아시아인들이 뭐 서양인보다는 간에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 제거하는 효율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건 뭐 전 세계 공통 현상이지만 운동 부족과 오래 앉기. 그러면 근육이 자꾸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은 혈액 순환도 나빠지지만 지방 대사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쌓입니다. 자꾸 그 지방이.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고지혈증이 더 잘 걸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최악인 음식은 무엇인가요? 고지혈증의 최악의 음식은 이것도 반복되는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육류들, 튀김, 뭐 가공식품. 이 가공식품은 뭘 얘기할 때 다 나옵니다. 고혈압 나올 때, 고지혈 나올 때, 당뇨에, 암에 뭐 모든 적이 다 가공식품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가공식품을 좀 줄이자. 근데 워낙 쉽게 접할 수 있고 뭐 맛있고 싸고 하니까 그냥 다들 많이 섭취하게 되죠. 뭐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좀 줄이자. 특히 소세지 이런 것들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그리고 음식의 조합의 문제가 또 나쁘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너무 즐겨하는 삼겹살에 소주, 치맥, 빵 케이크에 설탕 프림 넣은 커피 이게 조합이 이게 나쁘다고 합니다. 뭐 이걸 뭐 얼마나 뭐 자주 먹겠습니까만 좀 간혹 먹는 거야 전혀 문제가 없지만 너무 자주 과도하게 먹지 말자. 그리고 커피는 가능하면 그냥 블랙으로 먹자. 특히 피해야 할 음식은 트랜스지방이 많은 것. 트랜스지방은 유해한 인공지방으로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워낙 나쁘다고 하니까 인공지방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지방인데 유해한 인공지방. 특히 마가린, 쇼트닝, 그다음에 가공류, 소세지에 과도한 과당. 우리가 마트에서 주로 사는 과일 주스, 과당 음료들, 과일 주스도 거의 다 당덩어리입니다. 여기에 뭐 오렌지 주스다 무슨 뭐 사과 주스다 하는데 다 그 천연 그 오렌지 주스는 거의 안 들어가고 거의 다 그냥 첨가물의 과당입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드시지 말고 그냥 물을 많이 드세요. 그냥 그게 훨씬 좋습니다.
50대 이후 노화가 시작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포의 끝에 있는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DNA가 손상이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고 세포가 손상이 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것들 원인들 많이 있죠. 이것도 뭐 일반적인 상식이고 많이 제시가 되는데 다 아는 얘기들이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겁니다. 근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화가 시작되는 근본 원인은 근감소증과 근지방증과 운동 부족입니다. 이 근감소증은 뭐냐 하면은 40대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집니다. 1년에 1%씩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세가 되면은 전체 근육의 25%가 빠집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 할 때 90세가 되면은 근육의 반 이상이 빠집니다. 그러면 거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30%가 이상이 빠지면 독립적인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잘 걷지 못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걸 연구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노인들 사망 원인 중에 세 번째인가가 폐렴입니다. 폐렴으로 돌아가신다? 그 옛날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주위에도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노인들 많이 계십니다. 폐렴이 왜 그게 그럴까? 폐렴이 근육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근육이 빠지는 내용은 그냥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뭐 차 타고 다니고 그냥 걷지 않고 그냥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얘기고 이 숨을 쉬고 할 때 횡격막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슴에. 횡격막을 움직이는 게 근육입니다. 속에 있는 근육입니다. 근육이 꼭 뭐 가슴, 팔다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장 속에도 다 근육이 작용합니다. 내장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횡격막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저작 기능, 씹고 삼키는 거. 이것도 근육입니다. 근육이 약하면은 씹고 삼키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빠지다 보면은 한쪽 뭐 팔다리만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다 빠집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삼키고 씹고 삼키고 숨 쉬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젊었을 땐 전혀 모르지만 자꾸 사례가 들립니다. 사례가 들린다는 얘기는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삼키고 제대로 씹고 제대로 횡격막이 움직이면은 음식은 식도로 넘어가야 되고 숨 쉰 산소는 공기는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근육이 약해지다 보면 이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럼 폐로 들어가서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노인성 폐렴입니다. 노인성 폐렴이 아주 많습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면은 더 숨은 못 쉬고 자꾸 기침하고 근육이 빠지다 보면 기침도 하기 힘듭니다. 이게 기침 한번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기침도 못하고 그냥 목소리로 잘 안 됩니다. 이게 특정 원인을 잡기 힘든데 원인이 근육이다. 또 하나는 근지방증. 근육은 근육 속에 혈관은 근육을 통해서 다 움직입니다. 근육 속에 혈관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고 소모하고 이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빠지다 보면은 그 빠진 자리를 지방이 채웁니다. 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과도한 그 당질 혈액 속에 있는 걸 어떻게든지 몸에다 채워넣어야 된다는 가장 좋은 장소가 여기 근육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채워넣습니다. 근육에 지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육에 지방이 늘어나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원래 근육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이 끼어가지고 그래서 혈당 흡수를 또 못합니다. 근육은 당을 75% 흡수하고 소모하고 다 하는데 근육이 떨어지면 근육이 빠지면 혈당이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인슐린이 또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당, 혈압 이게 자꾸 높아집니다. 또 하나는 체온의 50%를 감당하는 게 근육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대사라는 거는 영양분과 산소, 음식물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게 생명력이죠. 음식물이 에너지를 바뀌는 게 대사입니다.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노폐물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몸의 이상과 염증이 생깁니다. 최근에 가장 부각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이오카인입니다. 근육의 신비 호르몬 마이오카인. 근육 운동을 하면 생성되는 호르몬. 이 마이오카인은 지금 혈압,
혈당, 인슐린 저항, 체지방, 만성염증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오카인 호르몬이.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문제는 노화보다는 노쇠입니다. 노화는 늙어가는 거고 노쇠는 몸에 힘이 없어서 잘 못 움직이는 겁니다. 노쇠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원인은 근감소고 해결책은 오로지 근력 운동밖에 없습니다. 근육이 있냐 없냐, 근육이 얼마나 빠졌냐 셀프 체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첫 번째,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링을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에 맨 종아리에 대면은 이게 빡빡하면은 그리고 링이 다 안 닿으면은 근육이 괜찮은 거고 헐렁헐렁하면 근육이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복근 테스트는 누워있다 손 대지 말고 그냥 일어나기. 대부분의 많은 고령층, 중장년층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복부 지방 많고 뭐 한 사람도 잘 안 됩니다. 누워서 그냥 일어나기 안 됩니다. 누워서 일어나기. 복근. 적어도 종아리 테스트하고 복근 테스트를 해서 이게 잘 되지 않으면은 근육 보강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이 만성 질환, 아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 근감소, 근지방,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근육이 유지가 되고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이건 근력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뭐 이것도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근육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정상인도 40 이후로 1년에 1%씩 감소하는데 1년에 1%씩 감소하는데 특히 고령층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병상에 계속 누워있다 보면 하루에 0.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1년에 1% 감소하던 게 하루에 0.5%는 반년치가 하루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달 누워있으면 거의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서 좀 병원 내를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걸어야 됩니다. 아파도. 그러지 않으면 근육이 팍팍 빠져서 한두 달 내에 움직이지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생활이 힘듭니다. 장수하려면 소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소식은 건강 장수에 많이 장려되는 식습관 중에 하나죠. 영양 과잉 시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령층에 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이 들면서 문제는 노화, 늙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노쇠가 더 큰 문제입니다. 노쇠는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가 되는 겁니다. 소식을 하면은 노화를 늦추는 데는 뭐 좋겠습니다만 노쇠를 막기는 힘듭니다. 영양 부족, 근육 손실, 뼈 손실, 그래서 노쇠 위험이 커집니다. 소식을 하면은. 고령자는 단백질 공급이 잘 안 되면은 근력 유지가 힘듭니다. 제 주장은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히 먹되 단백질을 잘 챙기고 어떻게든지 잘 움직이자. 체중보단 체력이 더 중요하고 칼로리보다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뭐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대로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자주 또 나오는 얘기가 약간 통통한 게 장수에 좋다고 또 나옵니다. 근데 약간 통통한 것만 얘기하고 운동 얘기는 안 합니다. 운동 얘기가 빠져서 좀 섭섭한데 이게 근육과 지방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이게 서서 흔들리면 지방입니다. 근육이 보강이 된다. 지방 말고. 노년기에는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단백질을 좀 잘 챙겨 먹고 고기도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냥 너무 채식만 하지 말고 적절히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 보강, 근육 보강을 해야 되고 잘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움직이고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뭔가를 더 자꾸 움직이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수인들의 생활 습관에 그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 장수인들의 생활 습관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장수인들의 생활 습관은 가장 유명한 연구 결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블루존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장수마을 연구, 블루존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보스턴 의대에서 100세인 연구,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 2,000명 상대로 연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버드 의대에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신뢰할 만하고 유명한 장수촌 얘기입니다. 블루존, 세계적인 장수마을, 이탈리아, 오키나와, 볼리비아, 멕시코, 대여섯 가지, 이렇게 5가지 얘기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댄 뷰트너라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가가 이 블루존을 다 탐험을 했습니다. 의사들 다 데리고. 그래서 이 블루존에서 이 오래 사시는 장수인들의 특징을 정리한 게 한 6, 7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특정 근력운동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어떻게든지 걷는다. 그 다음에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여유롭게 생활을 한다. 가족과 공동체와 유대가 강하고 식단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 계란을 5개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너무나 다양하다고 하고 하지만 식물성과 양질의 음식 위주다. 특징 하나는 또 콩을 즐겨 먹는다. 콩 종류는 상관이 별로 없더라. 그 다음에 보스턴 의대 펄 교수가 리드하는 2,000명 100세인 연구팀은 1,000명 장수인 100세 이상 장수인을 분석해보니 비만한 사람은 없더라. 남성들은 보통 다 야윈 체형이야. 그 다음에 대부분 거의 금연이더라. 스트레스 해소를 스스로 잘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노령 출산도 많더라. 자손들도 100세 이상이니까 자손들이 60세 후반부터 80세 초반까지 있는데 자손들도 질병이 별로 없고 수명이 길더라. 하버드 의대가 밝혀낸 100세 장수인들 분석은 또 나오는데 비만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은 평생 비만이란 걸 경험해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식욕이 강하더라. 그리고 잘 씹어 먹더라. 그리고 육류도 즐겨 먹더라. 그 다음에 소금에 민감한 장수인은 보지 못했다. 입맛대로 짭짤하게 먹고 나름대로 소화를 잘 하더라. 그리고 노화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렇게 연관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장수인 집안에서는 암, 치매 유병률이 극히 낮더라. 이건 유전적인 가문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그 다음에 유머를 굉장히 좋아하더라. 유머는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노후 건강 장수하기 위해서 추천하시는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후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추천하는 운동은 다양하죠. 너무나 많은 운동 종류를 나열하기보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 그런데 효과가 있는 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운동, 근력운동, 노령층에서는 저항성 운동을 세게 할 수는 없고 적절한 무게를 가지고 하는 그 근력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푸시업, 그 다음에 플랭크, 스쿼트 이 정도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냥 플랭크 치면 다 나오고 스쿼트 치면 다 나오니까 푸시업, 플랭크, 스쿼트는 노년층에서 근육 보강에 아주 쉽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으로는 노령층에서는 달리기보다는 걷기, 좀 빠르게 걷기가 훨씬 더 장려가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등산하고 수영.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력히 추천드리는 거는, 체지방이 많은 분들, 뱃살 부자. 체지방이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보통 체지방 비율이 한 10%, 12% 이렇게 관리가 되면 좋은데, 보통 이제 조금 배가 나오고 하면 한 30%까지는 올라갑니다. 체지방률이. 체지방률은 15언더로 관리하는 게 만성질환부터 아까 얘기한 암부터 다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체지방이 관리가 중요하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체지방을 빼야 되는데 체지방 빼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실천하고 저는 체지방률이 7.8%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아침을 건너뛰고 대신에 물을 충분히 먹고
아침 공복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아침 공복에 근력 운동 3단계는 공복을 유지하면 인슐린이 낮아지고 체지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몸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공복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침을 먹고 끼니를 먹으면은 그 먹은 그 음식부터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쌓여있는 체지방을 사용하지 않고 몸에 들어온 것부터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쌓이는 체지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복이 되면은 들어온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끌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물 서너 잔을 충분히 먹으면은 몸의 대사 스위치가 이제 켜지고 근육 운동을 15분, 30분 하면은 공복의 근육 운동이니까 들어온 음식물은 없기 때문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끌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체지방이 감소가 됩니다. 밥을 먹어서 인슐린을 깨우지 말고 아침에 지방을 깨우자. 아침을 건너뛰는 걸 제 간헐 단식 중에 이제 좋은 방법으로 추천하고, 그 다음에 내장이 휴식과 충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복 운동을 해서 체지방이 빠지고, 그 다음에 고령층에서는 이제 점점 문제가 되는 변비 현상이 있습니다. 변비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아침에 공복과 물 마시고 근력 운동하면 쾌변입니다. 그래서 거의 아침에 쾌변이 100%입니다. 이건 뭐 제가 실제로 실천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게 동양의학 3대 양생법입니다. 간편하고 시간, 장소 제약 없고 효과도 좋은 거. 이 수천 년 동양에서 맹맥히 전해 내려온 동양의학 양생법입니다. 이거는 뭐 꼭 운동이라기보다 노년의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고치법. 이 위아래로 맞추는 거. 윗니, 아랫니 40번 가볍게 차츰 세게 한 10번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한 10번 하고 위아랫니 맞추기. 이거는 잇몸 강화와 치아에 연결된 신경과 혈류가 뇌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뇌 건강과 치아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 역대 황제 중에서 가장 장수한 청나라 건륭 황제의 건강법 10상사물 10개는 항상 하고 4개는 안 하는 거. 그 중에 1번이 고치법입니다. 그 다음에 퇴계 이황 선생이 70세까지 장수, 그 당시 70세까지 했으면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근데 퇴계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약해서 항상 골골하고 했는데 건강 관리를 잘 해서 70세까지 장수하셨는데 그 건강 비결이 활인신방에 다 나와 있습니다. 퇴계는 평생을 고치법을 해서 건강 관리를 했다고 써 있습니다. 두 번째, 회진법. 침은 동양에서는 아주 귀중한 영양 자원으로 취급합니다. 침을 옥천, 구슬옥자의 샘천자, 금진옥액, 감로수, 아주 달 이슬 같은 신수, 신비로운 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침 속에는 면역력과 자가치유력이 있습니다. 항균 물질이 있고 노화 방지 파로틴이 있고 항산화 물질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라고 요새 돈 들여서 사 먹자고 하는데 침을 아끼고 회진법은 침을 뱉지 말고 침을 삼키는 겁니다. 여기 입에 고여있는 침을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절로 뭘 하다 보면 침이 좀 고여있으면 삼키는 겁니다. 이 침 속에 이러한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몸으로 자꾸 회진시키는 거. 침을 다시 삼키는 거. 저도 이 동양의학 이 양생법을 보고 나서부터 침을 안 뱉습니다. 침을 삼켜. 그러면 나름대로 이 항균 물질과 항산화 물질이 저절로 여기 내 몸에 저장이 됩니다. 침을 잘 모르는 사람은 침을 자꾸 뱉는데 침은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항문운동. 이것이 가장 강추하는 것인데 재항공으로도 불립니다. 이거는 항문 수축 운동입니다. 방광과 배뇨 기능을 올리고 생식 기능 질병 예방과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서양에서도 케겔 박사가 이걸 아주 강추를 하고 있어서 서양에서도 케겔 운동이라고 유명합니다. 서양에서 얘기하는 케겔 운동, 골저반 운동, PC 근육 운동. 동양에서는 항문 관략근 회음부 운동, 항문 조이기. 그냥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뭐 한 번에 10번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또 10번 수시로 아침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하고 전철에서 서서도 하고 이것이 효과가 뭐냐 하면은 신체의 기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겁니다. 동양의학은 항상 기순환과 기보존이 중요한데 항문은 우리가 큰 볼일을 보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 기가 가장 빨리 빠져나가는 길이 대변입니다. 대변은 중요한 기능이죠. 우리 몸의 해독작용의 7, 80%를 담당하고 있는 대변인데 근데 볼일을 보고 나면은 기가 확 빠집니다. 그래서 기를 다시 보존하고 다시 항문을 조이고 풀고 조이고 풀어서 그 항문이 이 관략근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단전에 단전이라는 데가 하단전이 어디냐면 배꼽하고 이 생식기 위에 이 골반뼈 있습니다. 요 사이가 이게 다 하단전입니다. 배꼽하고 골반뼈 사이가 거기 이제 기해열이 있는데 거기에 단전 우리가 단전 호흡할 때도 여기다 모으는 건데 단전의 기를 모아줍니다. 항문 조이기를 하면은 이 단전의 기가 모아집니다. 이 나이를 먹으면 이제 누구든지 고민하는 전립선, 요실금, 성 강화 여기에 이것이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복부 질환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항문 바로 위에 방광과 항문 사이가 이게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혈자리 회음혈이 있습니다. 회음혈이 이게 하복부의 혈액순환, 기순환의 중심이 되는 데입니다. 이 회음혈, 그 다음에 전립선, 그 다음에 고환, 생식기, 5대 생식기 여기 건강 관리에 가장 쉽고 효과가 좋은 항문 운동입니다. 그리고 특히 운동 제약이 있는 노약자들은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로 복잡하게 힘들게 하는 운동보다 동양의학의 3대 양생법, 지금 말씀드린 윗니 아랫니 맞추기 고치법, 그 다음에 침 삼키기 회진법, 그 다음에 항문 관략근 조이기 항문 운동 재항공 여기에다가 셀프 지압이라는 건 스스로 경혈점을 누르는 건데 중요한 혈자리 한 10개만 이렇게 지압을 해도 훨씬 좋아지고 맨 처음에 설명드린 이 손톱 지압 이 5가지를 노년 건강 장수의 하십사하고 말씀드린 이제 장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 운동들은 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걷기, 빠르기 이런 것들은 하시고 여기 지금 5개 3대 동양의학 양생법과 지압은 겸비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동양의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한조격일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복부는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그리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뭐가 안 좋으면 이 열이 위로 올라와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밑은 차갑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는 현상과 뭐 모든 게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는 머리는 항상 시원하고 차갑게 발, 다리 밑에 하복부, 배는 좀 저는 여기다가 하나씩 더 붙여서 두 고환 족복열, 고환 남자의 생식기 고환은 차갑게 하는 거 좋습니다. 시원하게 항상 뭐 평상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다음에 배는 따뜻하게 그래서 아침에 샤워할 때도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는 건 좋은데 머리를 헹굴 때는 좀 차가운 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도 덜 빠지고 머리도 상쾌해지고 두한조결 이것이 동양의학의 맹맥히 흐르는 건강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미국 경영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로 한 15년 일했고 그 다음에 동양그룹, 동양매직 사장과 동양그룹 부회장을 역임했고 그 다음에 은퇴해서 지금은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의 만성질환을 전문 치유하는 전문 힐링 병원을 준공하고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수하셨고 저희 처가 쪽에 장인 장모께서 병원의 잘못된 처치로 인해서 어이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장수라는 문제에 대해서 책을 읽게 됐고, 읽다 보니까 너무도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 전문가들인데 다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니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책을 쓰고 이 사람은 또 이게 맞다고 책을,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뜻하지 않게 책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건강장수에 관련된 책을 천여 권을 독파하게 됐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는 말이 뭐 의사도 약사도 아니고, 야 네가 뭔데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저는 저의 말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많은 유명한 책들을 쓴 외국, 일본, 국내 의사들의 말을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책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읽게 됐고, 차제에 이걸 정리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출간을 하게 된 것이 건강장수 120세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건강의 핵심은, 저는 뭐 다른 의견들은 워낙 많으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좋은 혈액과 원활한 순환입니다. 질병의 핵심은 혈액의 질이 어떠느냐, 좋은 혈액이냐 나쁜 혈액이냐, 그다음 혈액이 순환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에 다 귀결이 됩니다. 급성 질환들, 뭐 사고가 나서 다치고 뼈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그런 것들은 아니고, 만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악성 신생물이 암이죠, 암, 이런 자가면역 질환, 이런 만성 질환들의 문제는 다 이걸로 귀결이 됩니다. 혈액의 질이 좋아야 되고 혈액의 순환이 잘 돼야 되고, 이러면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를 봤더니, 뭐 상식적인 데서 풀어갑시다.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생명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생명력은 뭐냐, 에너지가 있냐 없냐. 에너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세포에서 영양과 산소를 에너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세포의 영양분과 산소를 날리는 것이 혈액과 혈관입니다. 생명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산소가 배달이 돼야 되고, 그것이 혈액과 혈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좁혀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움직임입니다. 동물은 움직이지 못하면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물이고,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에서 중요한 것은 혈액과 혈관이고, 사람은 동물이고, 동물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데 가장 근본이 근육 세트입니다. 근육 세트 4개. 뼈, 근육, 힘줄, 관절. 이것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동물이 아닙니다. 식물은 이거 없어도 됩니다.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려면은. 그 미세한 다리에도 뼈, 근육, 힘줄, 관절이 있어서 이거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혈액, 혈관,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생각과 기억과 창의인데, 앞으로 치매가 급증할 겁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60, 70대, 한 80대 초반에 대충들 돌아가셨는데, 앞으로는 20, 30년 충분히 더 장수하십니다. 옛날에는 치매기가 좀 있다가 조금 진전이 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주어진 20, 30년이 추가가 돼서 이 치매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 치매 원인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 건강장수의 핵심은 혈액의 질, 그 다음에 혈관, 배달하는 혈관, 그 다음에 근육, 움직이는 근육, 그 다음에 몸에서의 기와 혈의 순환, 이것이 세 개입니다. 근데 혈액의 질은 먹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식습관. 혈관과 근육은 운동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움직임. 그 다음에 기, 혈의 순환은 아까 얘기한 동양 양생법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혈액과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뭐 고혈압부터 추천드리고 많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정리해서 시간 장소 제한 없이 효과 있는 것, 최소한 미니멈으로 꼭 당부하는 건, 먹는 것은, 식습관은 한번 아침을 건너뛰어보자. 그리고 공복 시간을 가져보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나중에 먹자. 그 다음에 식후에는 걷자. 그 다음에 움직임은
근육 운동을 하자. 그 다음에 웬만하면 걷자. 앉지 말고 웬만하면 자꾸 서보자.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 하죠, 이거.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앉아야 되니까. 그러고 가능하면 계단으로 좀 움직여보자. 따로 운동 안 해도 이것만 해도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대 동양약 양생법, 고치법, 회진법, 항문 조이기, 그 다음에 셀프 지압, 손톱 지압, 모관 운동 하면은 이 만성 질환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치매가 앞으로 급증할 텐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4가지가 중요합니다. 또 여기 나오지만 혈당 관리. 이게 치매는 뇌 질환보다는 혈관 질환입니다. 이 뇌로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의 질환입니다. 그것이 원활히 안 되면은 이 뇌 신경세포끼리의 연결 기능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연결 상태가 나빠지니까 기억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혈액과 근육인데 그거를 하려면 혈당이 높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청각과 치아입니다. 치매의 가장 근본 원인 중에 청각 이상이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으면 감각기관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뇌의 감각이 확 떨어져서 치매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청각기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20개 이상 남아있으면 70 넘어서 20개 이상 남아있으면 통계치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거의 반도 안 됩니다. 치아가 15개 이하로 떨어지면 치매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치아의 잇몸 신경과 혈관 이게 뇌 혈류와 이게 연결이 직접 됩니다. 치아 관리하고 청각 관리. 이 치아 관리는 최소한 하여튼 좀 정성을 들여서 젊었을 때부터 좀 해야 되고 청각은 이게 WHO에서도 지금 경고를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나중에 청각 이상으로 치매의 염려가 상당히 누적된다. 왜냐하면 헤드폰으로 젊었을 때부터 고음질의 그 음량을 자꾸 듣다 보면은 핸드폰이 또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돼서 뭐 항상 영상과 뭐 하여튼 이 옛날에는 상상치 못하던 이 청각의 무리가 상당히 간다. 지금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모르지만 젊었을 때는 회복이 잘 되니까. 근데 쌓이다 보면은 그 장년 노년이 돼서 치매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치매는 뭐 지금 젊어서는 뭐 관심도 없지만 젊었을 때도 청각과 치아 관리는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원시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초디지털 AI 시대가 도래하도 우리 몸은 언제나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의 속성 아날로그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어떻게든지 친해야 됩니다. 먹는 것부터 생활 환경부터. 그 다음에 음식은 대단히 중요한데 식사를 대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그냥 어쩌다 한 끼 때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음식은 우리 몸에 가장 귀중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음식을 정성 들여서 준비하고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건강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화 사고 헬스장 회원권 끊고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행동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편안함은 가속노화를 부르고 불편함은 저속노화를 부릅니다. 불편함이 건강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들이 다 하려면 땀 흘리고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불편한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약 먹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럼 해결이 안 됩니다. 건강은 뭘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쁜 거 덜어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더 한다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